자, 방금 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퀄컴과 알파벳, 여기에 암홀딩스, ARM입니다.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네요. 우선 퀄컴은 EPS와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와줬지만 현재 시간 외의 거래에서 7% 급락 중이고요.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에 다들 관심이 많았죠.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매출은 1,130억 달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 외의 거래에서 마찬가지로 2% 하락 중이고요. 그리고 암홀딩스가 특히나 안 좋네요. EPS와 매출 예상치보다 잘 나와줬는데 지금 시간 외의 거래에서 10%까지 이 낙폭을 확대 중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하나증권의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웃으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다우가 좀 잘 가준 반면에 나스닥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좀 부진했거든요. 네. 한 줄 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어제부터 있었던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하락이 이제 하드웨어까지 번지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던 하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이게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이 기업들의 좀 어닝 쇼크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부진했던 하루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장의 메인 이슈들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볼 세 가지 토픽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동반 하락, 그리고 일라일릴리의 압도적인 실적, 여기에 달러 인덱스 하락세까지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밤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여지없이 또 밀려났는데 요즘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노이즈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황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도 이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락이 좀 컸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엔스로픽에서 이제 사무자동화하는 AI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를 전체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감이 좀 커졌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소프트웨어들 회사가 좀 더 망하고 그다음에 엔트로픽이 이 사무자동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AI 투자까지도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조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다가 이제 하드웨어까지 이제 하락이 조금 더 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AMD 실적이 막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점 역시도 그렇죠. 네, 하드웨어 주식들까지 이제 동반 하락하게 했던 네, 이유가 되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JP모건에서도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제가 언급된 이야기를 약간 말씀드리면 네. 이제 우리는 이제 해당 분야가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로 간주하는 것을 넘어서 재판 전에 이미 판결을 받는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식으로 내용만 들어도 좀 너무 어렵네요. 강하게 이제 네.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무래도 시장의 낙폭을 좀 키웠던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이런 좀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사실 JP모건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나온 리포트를 보면 리포트 제목 자체가 딥시크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네. 결국 작년에 이제 초반에도 딥시크 때문에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긴 했었죠. 맞아요. 네. 지금 그게 딥시크를 엔스로픽으로만 바꾸면 상황이 똑같다. 결국에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말아 올릴 것이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인 걸까요?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결국엔 AI는 사라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AI를 굴리는 반도체와 인프라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조금 흔들릴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하드웨어 부분까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거는 약간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의 이 여파가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오고 있긴 하지만 우려가 과하다라는 평가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을 바로 뜯어봐야 되겠죠. 지금 알파벳의 이 실적이 나왔는데 앞서는 시간 외 거래에서 2%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다행히 좀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EPS와 매출 여기에 가이던스까지 예상보다 더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매출, 제미나이 매출이 좀 잘 잡힌 걸로도 보이네요. 알파벳의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알파벳은 사실 실적에 대해서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면 아.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약간 하락폭이 이제 낙폭이 조금 줄어드는 거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파벳을 올해 가장 주목할 종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AI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AI의 풀스택 회사는 결국 알파벳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뭐 잘 나오는 걸 떠나서 지금 AI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우리가 선별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이 이제 전 세계에서 20억 명 넘는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8개나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AI 전쟁에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부 이제 자기 생태계 안에서 AI가 이제 돌아가는 풀스택 기업이다 보니까 뭐 AI 전쟁이 지속될수록 이제 다른 기업들은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구글은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외의 주가 흐름도 잠시 화면에 나왔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고요. 자, 퀄컴. 퀄컴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EPS와 매출은 예상보다 잘 나와줬는데 2분기 매출 가이던스, 이 전망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한 7%까지 밀려나고 있는데 퀄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퀄컴도 뭐 엄청 잘 안 나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한 말도 컨퍼런스도 보면 뭐 되게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의 지금 흐름 자체가 오늘 이렇게 반도체 뭐 설계도 그렇고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 대부분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퀄컴이 주가 흐름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적이 사실 시간에서 7% 하락할 만큼 나쁘다고 말씀드리기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ARM 홀딩스까지 얘기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암 홀딩스는 그래도 다행히 좀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네요. 앞서 저희가 시간 외 거래에서 10%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한 4% 정도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암 홀딩스, 뭐 한때는 뭐 엔비디아의 대항마다 이런 수식어도 맞습니다. 붙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약간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죠. 네. 암 홀딩스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몰딩스 이제 실적도 이제 나쁘지 않게 나왔고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낙폭이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으나 결국에는 지금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포트 나왔던 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이 AI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좀 빠졌을 때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ARM뿐만 아니라 오늘 마이크론도 정말 많이 하락을 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기업인 샌디스크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메모리 기업들은 사실 지금 정말 이제 돈을 계속적으로 벌고 있고 공급이 부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급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좋은 될 수 매수 기회가 있다. 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비싸서 포트폴리오에 못 담으셨던 분들에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이 어려운 장에서도 헬스케어 기업들은 또 초록불을 켰죠. 그 가운데 일라이 릴리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와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주가도 한 10% 뛰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노보노디스크와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 좀 변화가 찾아오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생각했을 때 위고비가 더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제일 메인인 느낌이 있죠. 네, 그렇죠. 위고비가 가장 먼저 나오기도 했고 약간 위고비가 이제 좀 시장을 선도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일라이릴리 실적 발표 이후로 아무래도 일라이릴리가 이제 주인공이 되었고 승자 독식의 흐름이 조금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일라이릴리도 전일자로 보면 이제 하락폭이 뭐 3% 정도 하락을 했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일라이릴리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었는데 어제 장전에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8에서 9%까지 장전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승자가 누군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매출은 뭐 43% 오르고 이익도 이제 42% 올랐는데요. 지금 이 일라이릴리 실적과 이제 더불어서
그 매출 전망도 굉장히 세게 말을 했습니다. 가이던스 잘 나왔죠. 네, 맞아요. 시장에서도 이제 뭐 너네 한 776억 정도 벌 거야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 이제 공장 다 지어서 물량 다 쏟아낼 수 있고 800억 달러는 넘게 벌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는 사실 어제 실적에서 이제 우리 이제 위고비 가격 내려서 좀 힘들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가이던스도 좀 안 좋게 나왔었죠.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일라이 릴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세게 이야기를 해줬던 부분이 주가 상승을 끌어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뭐 화이자도 이제 비만약 시장에 이제 예, 들어오고 그렇죠. 있긴 한데 화이자는 사실 지금 체중 감량의 효과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 화이자가 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은 줄긴 하지만 지금 이미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서 체중 감량이 20%씩 되기 때문에 오히려 릴리와 경쟁하기엔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일라이 릴리의 이제 독주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경구용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이 경구용 약 부분에서도 지금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게 일라이 릴리고 일라이 릴리가 이제 임상 3상으로 이제 가장 빠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경구용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일라이 릴리 독주가 지속적으로 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 월가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월가에서도 이제 목표가 시티에선 1,500달러까지 보고 예. 있고요. 거의 50% 정도 그렇죠.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제프리스와 그다음에 제프리스에서도 이제 1,3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 번스타인에서도 목표 주가 1,300달러를 네, 유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비만약 시장이 좀 재편되고 있는 듯합니다. 일라이 릴리의 독주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달러 향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증시나 원자재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바로 달러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막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숫자로 완전 주목해서 보지는 않지만 사실 2025년부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정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그냥 뭐 달러 인덱스 빠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던 국면이 많지가 않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아주 흥미로운 레포트를 냈는데 결국의 내용은 5번째 달러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달러가 오랜 기간 동안 빠졌던 경우는 많지 않다는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달러 약세장에서 미국 주식이 어땠냐라고 봤을 네. 때 사실 지금 미국 주식이 이제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주식 팔고 이제 뭐 다 한국 주식으로 넘어가야 네. 되냐 이런 고민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될 때 어디가 더 좋았나요? 미국 네. 주식이랑 뭐 신흥시장이랑. 완전히 이제 신흥시장이 압도했었던 네.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작년부터 하락을 했던 것을 봤을 때 신흥국 주식이 좋았던 게 이제 흐름이 더 이해가 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더 챙겨볼 것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이제 원자재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딱 지금 시장의 흐름이네요. 네, 맞아요. 뭐 국내 증시 잘 가고 금이랑 은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뭐 금과 은 이런 원자재도 잘 가지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이 앞으로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이제 연준 의장까지 바뀌게 되면 또 이제 증시가 한번 출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 향방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이제 방향이 확실히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를 조금 더 눈여겨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달러 인덱스 뭐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강달러를 지지하겠다라고 하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달러가 조금 더 이어질까요? 이제 뭐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강달러가 이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이제 상황에서 이제 월가에서 바라보는 눈은 조금 더 다르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5번째 약세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미국을 정말 늘 콜해왔던 이 야데니 리서치가 있는데 네. 이 야데니 리서치에서도 진짜 15년 만에 이 미국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 콜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베센트는 이제 강달러를 이제 유지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월가에서는 약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월가 시각 역시도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매스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